네, 오늘 좀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10월 10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방한 소식입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방한합니다. 방한 기간 중에는 외교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을 면담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에너지총회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과 핵 비확산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번 아마노 사무총장의 방한은 북핵 문제, 원자력 안전 문제,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과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사업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직 평화봉사단원과 그 가족들 및 지인 등 83명이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되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평화봉사단은 1966년부터 81년까지 약 2천여 명의 봉사단원들이 방한하여 영어교육, 공중보건, 직업훈련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평화봉사단원들은 방한 기간 중에 과거 자신들이 봉사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변모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교육과 보건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현대화된 시설들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또 평화봉사단원들은 방한 기간 중에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외교부 주최 환영 리셉션,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만찬에 참석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특히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가 주최하는 리셉션에서는 방한한 평화봉사단원 이외에도 과거 봉사기간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잔류봉사단원과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참석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975년부터 77년 사이에 충남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5개년 사업으로 시행되는 평화봉사단 재방한 사업은 우리 정부가 한국 근무 평화봉사단원들의 노고와 기여를 평가하고 한미 간 민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네, 끝으로 공공외교 학술그룹 워크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10월 11일 서울에서 공공외교 학술그룹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한국에게 창조는 오랜 전통이며 문화 그리고 생활입니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한국에게 창조는 오랜 전통이며 문화 그리고 생활입니다. 구체 시간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10월 11일 금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됩니다. 공공외교 학술그룹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공외교 명예사절로 임명된 국내 대학에 재직 중인 16명의 외국인 학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외교 학술그룹은 지난 1월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공공외교 학술그룹 워크숍에서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경희대 교수가 외국인이 경험한 한국의 창조성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김희재 추계예술대 교수 및 신광철 한국문화콘텐츠연구소장이 한국 전통문화 속의 창조성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외교부에서는 마영삼 공공외교대사 그리고 한충희 문화외교국장 등이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개진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기초로 공공외교 추진 전략을 계속 고민하고 또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록을 위해서 그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만이치 신문의 사와다입니다. 또 질문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한국신문 언론 보면은 한중 정상회담 7일 날에 있던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본 역사 인식 문제도 거론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가 어제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안보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한국 언론에 나와 있는 거는 북핵 문제가 다루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 쪽에서 보면은 북핵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보면은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legally binding code of conduct라든가 아니면은 freedom of navigation 항해의 자유인가요?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것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루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이 점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10월 7일 날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요.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가 거론됐는지.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논의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언론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저로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할 말씀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아세안 안보대화 출범에 양측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세안으로서는 여기에 국가와는 처음으로 갖는 안보 대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이 거론될 것이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안보 대화인 만큼 서로에게 중요한 안보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만 실제 개최에 임박해서 양측이 구체 의제는 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은 어떤가 좀 궁금합니다. Code of Conduct하고 Freedom of Navigation.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한국 정부의 입장. 이 남중국해에서의 이 관련되는 국가들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사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항해의 자유는 이것은 국제법에서 보장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널A 곽정아입니다. 이번에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 일본 강요 2명이 참배 강행하겠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간 참으로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밝혀온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하며 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 국가들 간의 이런 그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며 일본에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그러한 그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통일뉴스 김. 외교관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 외교관 면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은 숫자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에 등재된 외교관, 공식 외교관의 경우에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서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이중 국적자가 있는지 좀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심재원 의원실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대사관 근무가 아니라 미국의 연수 중이라거나 미국에서 또 총영사관에서 근무 중이라거나 하는 사이에 그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미국이 속지주인 관계로 미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입부를 한 후에 연수를 나갈 그런 경우가 되면 그럴 즈음에 대개들 결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자녀 출생이 있었던 경우가 많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YTN의 김희준 기자입니다. 네. YTN의 김희준입니다. 좀 부언해서요. 네. 근데 물론 이렇게 연수갈 기회가 이제 출산기랑 맞춰져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걸 좀 의도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없지 않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뭘로 이용했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계획된 원정 출산을 한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외교관이 그렇게 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입장을 다시 설명. 그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케이스별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까지 지금 제가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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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 홋카이도 신문 아오야마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일본 어떤 언론에요. 지난번에 외교장관 회의 때 윤병센 장관님께서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 한국 국민 불안 풀리면은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면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네. 그런 그 말씀이 그 회의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오전에 스가 간반 장관이 일본에서 기자회견에서요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 IAEA하고 같이 공동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여 주변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 정부가 IAEA와 공동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자리에서 코멘트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KBS 이중근 기자입니다. 북중 육자회담 재개 요구에 대해서 한미가 공조해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미 간 연쇄 1.5 트랙 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케리미 국무장관의 북미 불가침 조약 발언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혹시 북미 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하면 북핵이나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혹은 대책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핵에 대해서 킬체인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서 억제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안도 중요하지만 육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핵을 통제해 두는 게 더 유용한 방안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우리 KBS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아까 일본 기자분이 질문하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제가 부연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의 취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해서 주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코멘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북미 간의 대화가 먼저 이루어지면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는 건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북핵 문제 또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잃어버린다 하는 상황은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한반도 문제에 가장 제1의 당사자로서 그러한 상황은 미국과의 사이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핵 문제를 컨트롤해 가고자 하는 것이 육자회담인데 열리고 있지 않으니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육자회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우리 정부는 열려 있습니다.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대화를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만 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북한 측에 의한 도발 그리고 합의 그리고 보상 또 도발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과정에서 핵 능력만을 고도화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대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대외적인 이 행태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이 북핵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에 관해서도 그 정부와 논의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건 듣질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주경제 오세중입니다. 박병석 부의장이 제기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 증진 협회 정관 예우 차원에서 비행기 발권 업무 몰아주기를 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의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 정례 브리핑에 들어올 때까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이 정례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최단 시간 내에 확인해서 입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TBC 박성호입니다. 아까 심재근 의원 외교관 자녀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서요. 그게 아까 정밀하게 들여다보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잘못된 게 없는데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시겠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아까 질문하신 취지가 왜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느냐 하는 사실관계를 문의하셔서 일단 현재로서 추정해 보건대 연수를 가는 시점이 대개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와 좀 겹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영어 연수를 위해서 미국에 가거나 또 제3국 연수의 경우에도 1년간은 미국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연수를 가는 외교부 직원들이 미국을 가는 경우가 또 많게 되고, 그것이 아마 이러한 현상을 불러온 배경이 아닐까 하고 추정된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람직하냐, 개선점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좀 더 잘 검토해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MBN의 김지훈 기자입니다. 네. 저희 모리요시로 전 총리를 비롯해서 신사 참배 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일본 정치인들에게 훈장을 준 것이, 우리 정부가 훈장을 준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간의 훈장이 수여된 기록을 보았을 때 대상자들이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서 훈장이 수여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기된 지적도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바쁘실 텐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